예, 우리 장관님이야 기획재정부 전국자를 고생 많으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시는 친구들입니다. 더완수고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민속촌 가보셨죠? 네,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한국민속촌이 누구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민속촌이 현재 그 존경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조카인 정원석 씨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계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 정원석 씨는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언니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모친이신 고유경수 여사의 언니 유기인수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정영삼 씨 사이에 좀 장난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원석 씨가 한국민속촌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이 한국민속촌 사용 과정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73년 3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민속촌 건립 계획이 당시에 이게 뭐 회의 자료 공문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용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민속촌을 건립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크니까 당시에 그 보미수협 회장이자 기흥관광개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던 김정웅 씨라는 분을 민간 사업자로 지휘해서 일종의 그 민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74년에 이게 개천을 했는데 당시에 최종 소요 자금이 14억 1,200만 원이고 이 중에 김정웅 씨가 7억 3,200만 원을 부담해지고 정부 금융지원금이 총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부 이 융자 자금이 6억 8천만 원인데 그 중에 건강기능기금에서 2억 8천만 원이 왔고 산업 합리화 자금에서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은행에서 1억 원을 했습니다. 이게 민자 사업이었는데 그 민속촌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당시에 교통부와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국가의 관리가 입장료까지도 수련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요즘 민자 사업하고 비교하면 통제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에 좀. 예,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개천한 다음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최초의 자본을 투자했던 기흥관광개발의 김정웅 회장이 문화재 도굴 사건과 관련돼서 구속이 됩니다. 회장이 구속되는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진 거죠.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76년 10월에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는데 그 인수 기업이 세진레이온입니다. 이 세진레이온이라는 회사가 훗날의 원진레이온입니다. 원진레이온은 아시죠? 네. 네. 당시의 세진레이온의 사장이 바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외사촌 후보 정영삼 씨. 제가 가계도를 다시 한번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후에 정영삼 씨가 인수한 기흥관광개발을 조원관광진흥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승계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 인수 당시에 기흥관광개발 자본금이 한 2억 원 정도 됐고 2억 원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사업자로 지정됐던 김정웅 씨는 당시 문공부에서 승인을 받은 보미수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속촌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 목적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영삼 씨는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느닷없이 문화재와 관련된 혹은 어떤 그 민속시설과 관련된 어떤 전문직도 없던 분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꽤 큰 돈입니다. 당시에 정부 1년 세출 예산이 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6억 8천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정부 융자가 들어가 민속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좀 질문을 주셨으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했을 텐데 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가 일종의 그 시절에 있을 법한 신인적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도 없는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국책사업으로 설립된 민속촌을 운영한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합니다. 79년 12.6 사태 이후에 민속촌이 드디어 이제 사형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민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취득세 과세 면세 혜택이 81년도에 중지됩니다. 취득세 면세가. 그리고 민속촌 부지 일부가 골프장으로 등각을 합니다. 그 골프장이 현재 국내에서 회원권 가격이 제일 비싼 남부컨트리클럽입니다. 남부컨트리클럽 골프장은 아시나요? 네. 근데 당초에 정부가 융자했던 6억 8천만 원이 돌아갔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 돈이 회수됐다는, 그거 그냥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돈이 아니고 다 융자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73년도 6억 8천만 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보시기에. 그거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세출 예산 기준으로 73년, 74년 평균이 1억 6천입니다. 1조 6천입니다. 1조 6천억 원. 2012년 세출 예산이 282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대입을 해보면 당시에 6억 8천만 원은 현재 정부 총 예산에서 한 1,200억 원가량의 비중을 갖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이 정도 그 정부 정책 사업이라면 규모가 꽤 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큰 규모의 정책 사업에 지원된 정부 자금으로 민속촌이 건립이 됐는데 이게 사유화됐습니다. 과정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 융자 자금이 회수된 것인지 안 됐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영삼 씨가 이 한국민속촌을 기반으로 재산 증식을 그 뒤로 쭉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부컨트리클럽, 이게 아마 한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그 골프장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삼 씨 일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민속촌과 관련이 있는 그 정영삼 씨 일가 소유 기업이 총 7개인데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거의 이 작은 어떤 순환 투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정씨 일가가 거의 100%의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게 2세들한테 전부 승계가 있습니다. 7개 기업 총자산을 단순 합산하면 4,529억 원이고요. 부동산이 그중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932억 원에 달하고 부채는 굉장히 적은 회사들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930억 원 정도면 실거래가 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답변을 뭐 둘다만 5천억 원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기반에는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 사업으로 건립했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즐겨 찾았던 한국민속촌이 있습니다. 정부 자금이 지금까지 회수 안 된 거, 이 부분 나중에라도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민속촌을 조성했는데 정권의 친인척이 그리고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 개인이, 민속 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부를 중식하는 수단으로 한국민속촌이 사용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금 이 일가 기업들이 자녀들한테 다 승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여기 서우수력이라는 회사 보이시죠? 네.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기에 왼편 하단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총 자산이 431억 원입니다. 보유한 토지가 공시지가로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알짜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민속촌을 운영하는 조원관광을 거의 100%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 조원관광의 대주주고, 그리고 이 서우수력은 100% 정씨 일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설립할 때 납입한 설립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입니다. 직원은 3명이고. 이런 기업 형태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수력이면 그 발전하는 회사나요?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불과 1년에 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이익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배당이익입니다. 이런 회사 형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부의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적인 탈세 방법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승계를 앞두고 부동산이 대부분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하는 증여세를 개인이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을 자녀한테 넘겨주는 그런 도전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1억 원의 자본금만 가지고서 그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 자산은 수백억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세요,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네. 과세당국이 결과적으로 뭐 검증을 네. 해서 반드시 탈세 그래야-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영삼 씨는 당시로서 민속촌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분입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분이 국책사업이라고 건립돼 민속촌 사업자로 선정되고, 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정부 자금의 회수 여부는 전혀 불투명한데, 이 민속촌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문이, 그 일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마이크 좀 다시 넣어주십시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독재 정권 시절 하에서가 아니면 벌어지기 어려운 그런 특혜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특혜가 지금 40년이 돼서 더 큰 그 특혜가 돼서 그 자손들한테 돌아왔고, 그 자손들이 그를 누리고 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증여를 한, 탈세를 한 그런 흔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요구를 드리자면, 민속촌 건립 당시 투입된 정부 자금의 회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미리 좀 질의를 주셨으면 저희가 네. 파악해서 답변. 사실관계는 저희가 두 번, 세 번 매수 노고 관련해드리기 전에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 하여튼 정부 자금 융자, 정부 관련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정영삼 씨 일가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승계 과정에 편법이나 불법이 없었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이제 과세당국에서 네. 책임지고 뭐 파악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독재 정권 아래서 이 친인척과 같은 형태로 특혜를 등에 업고 부를 증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2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굳이 이름을 지어보자면 독재 정권 특혜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그런 법을 제정해서라도 저는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강길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 회수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종합질의 때 정영삼, 정원석, 정우석 이 3부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